나 진짜. 앞에 8문제. 일단 제 개념을 나가보고. 자, 이제 봅시다. 여기를 그냥 개념을 제끼고 뒤에부터 살까 하다가 혹시나 또 기억 안 날까봐 합니다. 기본 개념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풀이하는 개념. 자,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얘가 나오는 이유는 미분계수를 구하면 뭐가 나오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이 접선은 다음 시간에 다음 단어 엮어서 할 것 같긴 한데 접선이 그어지는 그 개수에 따라서 또 함수의 개형을 파악할 수도 있기도 하니까 이 접선 자체가 사실 엄청 중요한 상황인 게 접하는 그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접할 때는 근이 한 개인데 걔보다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 딱 선이 되는 거니까 얘가 경계가 되는 거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선은 잘 구해야 되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보면 이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게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있는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죠. fx라는 함수에서 뭐 하셔도 되냐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의 x자리에다가 a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미분계수의 일반항 정도에 해당하는 게 도함수니까. 아니면 그 미분계수 자체만 구하고 싶으면 뭐 이용하시면 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된다. 뭐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마 a분의 fx 빼기 fa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 두 번째 봅시다. 어떤 상황으로 구할 수도 있냐면 이번에는 처음에 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이 직각삼각형으로 기울기 체크하는 거니까 풀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 직각삼각형이나 쓰시면 안 되고 접선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이 요런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 해봐. 근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고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어차피 직선은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붙어있는 삼각형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여기 세타일 때 어차피 얘랑 얘 평행할 거 아니야? x축이면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다? 미분 계수가 되는 건 맞을 건데 이해된가요? 여기에서의 탄젠트 값이 여기의 기울기인 것처럼 여기에서의 이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 a를 안 썼네요. 여기 보이는 여기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를 가서 보시면 탄젠트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탄젠트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길이들로 탄젠트 만들면 될 거고 만약에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으면 이 길이로 탄젠트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n, 뭐 여기가 m 이렇게 나왔을 때 n분의 m이 됩니다 라고 탄젠트로 미분계수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직선만 이제 쭉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생각해봐. 무한정 많아 그림들은. 그럼 이러한 경우는 여기 직각일 때 여기 평행 여기 평행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여기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길이가 n 여기가 길이가 m이면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뭘로 잡아주면 된다? 탄젠트 세타로 잡아주시면 되죠. 뭐분의 뭐야? n분의 m이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 분의 여기 탄젠트 세타라서 기울기잖아. 그래서 요 상황에서도 탄젠트 세타 n분의 m으로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로 미분계수 구하는 건 꽤 많이 쓰긴 하거든요.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무조건 막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 간편한 내용이죠.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기울기를 알아냈으면 그거 가지고 접선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을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는 거의 뭐 첫 번째를 쓰긴 해. 근데 거의 그 책에서는 두 번째를 쓰긴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나 여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쓰면 식이 조금 더 간편하게 나와요. 두 번째, 좀 노멀한 방법으로 보면 얘는 뭘로 보셔도 되냐? 접선을 작성해서 대입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접선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이제 접선을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때도 또 경우가 나뉘어. 첫 번째는 접점을 알려줬을 때요.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뭘 알려준 거냐면 A, B라고 딱 알려준 거니까 어떻게 식을 써버리면 된다? Y는 F'의 A가 A에서의 미분계수일 거니까요. 접점이 A, B일 때 얘가 X-A 플러스 B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접점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미지수 설정하시면 되죠. 접점을 모르면 얘는 미지수를 설정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봐봐. 접점은 안 알려주는 대신에 뭐 알려줄 수도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알려주면 어차피 그 fx라는 식은 문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미분했을 때 몇을 집어넣으면 m이 나옵니까? 라고 접점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준 식을 미분해서 어떠한 미지수를 집어넣었을 때 언제 m이 나오냐 라고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접점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곡선 바깥에 한 점을 줄 때도 있어요. 곡선 바깥에 한 점을 줬다면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여기에 한 점을 문제에서 알려주는 상황이야. P, Q다 라고 알려줬다 해봐. 물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거든. 여기에서 이 두 가지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얘는 실제로 접선을 작성한 다음에 P, Q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미지수를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T, FT다 라고 미지수 설정하시고, 이건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니까 숫자로 P, Q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평균 변화율 T-P분의 FT-Q라는 평균 변화율과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라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처럼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알면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거 두 번째 방법. Y는 F'의 T에 X-T 플러스 FT가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니까 P, Q를 지나니까 얘를 대입해서 T에 관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얘가 계산이 확 줄긴 해.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넘어갑시다. 쓸 시간 드릴게요. 자, 넘어가셔서 2번을 볼게요. 봐봐. 3,0을 봤는데 여기 집어넣었더니 얘 위에 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준 점이. 그래서 집어넣어보는 거야.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3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곡선 바깥에 한 점이 되는 거라서 요렇게 3차 함수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3,0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접선이 그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대충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3,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4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푸실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똑같다 라고 푸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먼저 식으로 써주시면 t-3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8t-4가 되는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 미분한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미분계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8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t는 3이 될 수가 없잖아 무조건. t는 이 곡선 위의 점인데 3은 곡선 바깥의 점이니까 t가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t만 3으로 곱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0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아닌 수로 곱할 수 있으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8t-4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8에 t-3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봐봐 얘는 여기에서 t 값 구하면 뭐 구한 거냐면 접점의 x좌표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접점의 x좌표가 지금 3개가 나오는데 그거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을 보면 되는 거라서 최고창하고 2창의 개수만 구해내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된가요? 오케이? 몇 나오니? 7 나오죠. 아니 틀렸나? 7이죠. 네. 자, 1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딱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나왔나요? 나왔나요? 자, 봅시다. 다음 내용. 법선이 이제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건데 용어를 요즘엔 쓰진 않아 요 용어를. 근데 이거 뭔지 기억난가요? 뭐죠? 뭐가 법선이게요? 어떤 곡선에서 접선이 있을 때 이렇게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얘가 법선이야. 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접선이잖아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 얘를 이제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요즘에 안 쓰긴 하죠. 그냥 뭐 표현 없이 쓰긴 해. 자, 밑으로 가서 얘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방금이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갑자기 법선만 덩그러니 주진 않아요. 일단 누가 등장해야 돼? 접선이 등장한 다음에 그 접선과 접점을 공유하면서 수직으로 그려지는 애가 누가 된다? 법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먼저 접선이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접점을 공유하면서 수직인
법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유형인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직선 혹은 곡선이랑 원이 접할 때 원 등장하면 일단 법선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서 요렇게 어떤 곡선이 있는데 됐나요? 문제에서 원이 있어. 원이 요렇게 접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공통이 되는 접선을 그어 보셔야겠죠? 여기 이 접선을 그어 보시면 첫 번째 접선이 등장한 후에 이 접선과 접점을 공유하면서 수직인 이 선을 그어버리면 얘가 두 번째로 나오는 선인 법선일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이 빨간색 선의 특징은 접선이기 때문에 얘랑 수직인 상황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이 법선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해결 포인트가 꽤 많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과 그러니까 여기 이 중심이라는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점이라는 애가 미지수든 숫자든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곱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아까는 직선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랑 여기서의 미분계수 똑같다 이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수직인 상황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곱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고 푸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법선을 작성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원의 중심을 대입해서 구해낼 수도 있겠죠. 법선 작성 어떻게 하면 돼? 접선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것만 다르겠죠.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겠어? 플러스 F'T인데 법선은 마이너스 F'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가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중심인 A, B를 대입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니까 그 방정식 풀어서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저는 1번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항상. 그죠?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어떠한 한 정점이 있는데 정점에서부터 곡선 위에 점까지의 거리에 최소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점 아무나 찍어볼게요.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A,0이라는 이 정해진 점과 어떤 곡선이 있는데 곡선 위에 점이 있을 거야. 근데 뭐 여기 있었을 때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일 거고 여기 있었을 때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일 거고 여기 있었을 때 이만큼 여기 있었을 때 이만큼 뭐 계속 다르겠죠. 근데 이 거리들 중에서 최소값을 물어봐 버리면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다? 접하는 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A,0이 중심이 되면서 원이 그려지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봐봐요. 이 A,0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이 정점과 이 곡선이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겠죠. 왜냐면 접선이 여기에서 요렇게 그어질 거니까요. 그죠? 접선이 요렇게 그어질 거니까 접선을 그으면 두 번째로 법선까지 그어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법선이 그어집니다 라고 해서 요 안에서 힌트를 얻어내 가지고 첫 번째 풀이로 계산하셔도 되고 두 번째 풀이로 계산하셔도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값 자체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접점 구하시고
이건 알려줬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뭘로 구하시면 된다? 거리로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된가요? 그리고 뭐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 덧붙이면 미분계수를 물론 미분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 세타 잡으면 탄젠트로도 구할 수는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탄젠트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이제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일단 정점 뜨고 곡선 위에 점 사이의 거리 최소 뜨면 원을 그려서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돼요. 밑에 바로 떴네요. 봅시다. 요렇게 들어가 있고 x제곱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3,0이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원이 있을 때 최단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일 거니까 뭐만 하시면 돼?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 법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가 3,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저도 모르죠. t, t제곱이겠죠? 그럼 너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뭘 알아낼 수 있다? 평균 변화율에다가 미분계수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t 마이너스 3분의 t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2t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 라는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2t제곱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인 거라서 2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럼 t 값은 몇이 된다? 1이 됩니까? 아닌가요? 맞는데요? 그죠? 그래서 t 값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놈의 좌표가 1,1인 거야. 1,1에서 3,0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최단 거리가 나오겠네요. 루트 5인가요? 그래서 루트 5가 최단 거리가 됩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봐봐. 모래 정리, 평균값 정리. 근데 여기는 정확히 하셔야 돼. 뭐냐면 그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무슨 정리 있었니? 사이값 정리 있었죠. 사이값 정리 뭐였어요? 헷갈리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 돼. 뭐가 사이값 정리였니? 뭐가 사이값 정리였나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일 때 뭐였죠? 두 개 함수 양끝값 곱해가지고 음수면 중간에서 0을 통과할 거니까 A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얘가 이제 사이값 정리였잖아. 기억난가요? 그럼 이제 롤의 정리를 먼저 봅시다. 롤의 정리가 발전이 돼서 평균값 정리까지 일반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A랑 FB가 함수값이 똑같으면 F'의 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사실 이거 글로 쓰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납득이 돼요. 당연한 말이에요. 이것도 사이값 정리처럼 여기가 X가 A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X가 B라는 점이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그리면 부드러운 연속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X가 A일 때고 여기가 X가 B일 때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 A랑 B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점이 바로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 A랑 B가 똑같아야 돼. FA랑 FB가. FA랑 FB가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함수값이 똑같은 게 날아가 버리면 이게 더 많이 나와요. 평균값 정리가. 여기 날아가 버리면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은 그대로예요. 근데 요것만 차이가 있어. 요것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아, 이것도 설명해야지. 봐봐. 근데 이게 왜 미분 가능이 들어가야 되냐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없어요. 이때는 미분계수가 없잖아. 이때도 미분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기까지 해야 양쪽에서 함수값이 똑같을 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게 만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더 일반화된 느낌인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번에 없어. FA랑 FB 똑같다. 바로 결론 들어가면 돼요. B-A분의 FB-FA랑 F'C가 똑같은 지점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시면 요런 상황인 거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였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X는 A, X는 B야. 이제 양 끝값 안 똑같아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 내가 뭐 요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는 양 끝값에서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얘는 순간 변화율이야. 미분계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은 지점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하나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 조건이 어떻게 붙으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그 사이에 얘를 만족시키는 C가 무조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미분을 해보지 않아도 이해되니? 봐봐. 얘가 뭐 다항함수다라는 뭐 힌트가 있거나 미분 가능하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율이 예를 들어 3이었어.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미분계수가 3인 지점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5번을 가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나오면 C가 열린 구간 여기 안에 존재해야 된다 했으니까 양쪽을 2로 나눠보시면 얘가 2분의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F'의 C가 되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얘랑 미분계수가 똑같은 지점이 있어야 된대. 우리는 어떤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만 찾아주시면 되죠. 봐봐. 이 구간 말고 다른 곳에서 미분이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거 함수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시나요? 찾아보세요. 기억력이 어렵진 않죠? 바로 나오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번인가요? 1번은 0에서 그냥 안 돼요. 정의 자체가 안 돼. 니은은 0에서 미분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x제곱이니까 미분이 다 가능하네요. 된가요? 그래서 그냥 디귿이 답이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게 쉬운 상황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제 봐봐 이게 망각되는 순간에 그냥 이용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예를 들어 뭐 기억니은 디귿 문제를 푸는데 생뚱맞게 좀 갑자기 좀 미분계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등장했을 때 너희가 알아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값 정리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고